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 7년 반 만에 최고가입니다. 석화 업계가 울상입니다. 자, 나프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화학업계 1분기 실적에 빨간불이 좀 들어왔습니다. 합성 수지와 합성 고무, 합성 섬유 제품을 만드는 기초 원료이기 때문인데요. 이 거래 가격이 무려 7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석유화학업계가 중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에틸렌 가격은 오히려 제자리 걸음인 반면에 나프타 가격이 올라버려가지고 마진이 손익분기점 아래로 곤두박질 친 상황입니다. 자, 세계 1위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현실화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자 원유 정제에 만드는 나프타 가격이 덩달아서 뛴 것인데요. 또 이 나프타를 열 분해서 만드는 에틸렌 가격은 5분기 연속 1000달러에서 1100달러 선에 머물면서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틸렌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275.54달러로 2019년 4분기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프타는 올라가고 그걸로 만드는 에틸렌은 그냥 내려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그럼 결국에 비싸게 사서 혹은 또 그거를 정제한 비싸게 받은 나프타를 정제해서 만든 에틸렌은 오히려 좋지 않다. 네,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좀 발생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300달러 선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하락을 했고 또 환율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납사로 불리는 이 나프타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 국내에서도 직접 생산 중입니다. 특히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현재 주가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천 NCC 등이 나프타 열 분해 공정을 통해서 에틸렌과 프로필렌, PP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주요 화학 제품 기초 유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생산 국가로서 한국도 전체 생산량의 55%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등이 대규모 에틸렌 설비 증설에도 돌입을 하면서 공급과의 우려가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과 그 다음에 어디였죠? 거기 효성, 그죠? 효성그룹들 삼형제 설명 드릴 때도 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공정상 나프타를 액화 석유가스 등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조치가 또 하나의 변수로 또 올랐고 중국에서 에틸렌을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공장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또 여기 따라서 가격이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더 꽂히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런 것들로 만드는 또 제품 가격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상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구간에서 수혜를 보는 섹터도 있고 피해를 보는 섹터도 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에틸렌 이 손익분기점이 좀 빠르게 변화가 좀 생겨야 할 텐데 그것이 좀 아쉽고, 그래서 석화기업, 그러니까 석유화학 기업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지금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LG화학에 대한 기사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자, 기사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오면서 혼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냥 주가상으로만 좀 위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LG화학은 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가격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업적 모멘텀들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플라스틱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또 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당뇨병으로 해서 신약이 얼마만큼의 유의성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나프타 이쪽 관련해서도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또 실제로 LG 에너솔루션에 지원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큼 들어갔고 이것에 대한 시너지는 얼마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분석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혹은 이것이 1분기 사업보고서, 2분기 사업보고서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리레이팅을 해가지고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롯데케미칼이고요. 롯데케미칼 마저도 2차 전지, 2차 배터리 이쪽으로도 사업을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저점, 여기서도 한번 저점 비슷하게 한번 갔다 온 것 같긴 합니다.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자, 월봉상으로도 네, 지금 거의 바닥권이고 역사적 저점이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네, 하지만 이제 재무표로 봤을 때는 매출은 나쁘지 않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년 대비해서 그나마 PER이 좀 올라오네요. 이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닌데 오히려 PBR은 내려갔고요. 배당금도 내려간다는 지금 판단이고, 자,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중간에 올해 이제 중간 정도에 뭔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수익적으로나 모멘텀적으로나. 그래서 우선 여러 모멘텀들에 의해서 1분기 컨센서스는 좋지 않을 거고, 대신에 수소나 배터리에 투자를 한 것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롯데케미칼 하면은 이제 롯데케미칼이 매수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 네, 여기도 좀 볼 필요가 있죠. 네, 여기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네요. 네, 여기도 제가 한번 투자했었던 그런 종목이고 배당과 함께 투자했던 종목인데 쭉 업사이드가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이제 컨센서스 부합이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롯데정밀화학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고, 또 롯데케미칼에서 인수할지는 모르겠지만 롯데그룹에서 또 PI 첨단 소재를 또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나중에 추후에 사업적인 모든 아웃라인들이 좀 결정이 되면 그때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정말로 한 주씩 두 주씩 소액으로 모아가는 느낌으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내가 지속적으로 뭐 한 주 두 주씩 살 거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선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도 잠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효성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주사를 먼저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 변동이 없었네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나머지 기업들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일단 효성화학부터 먼저 보시면, 네, 효성화학도 지난번에 상승폭 보고서 읽고 엄청나게 올라갔던 이 상승폭을 제대로 다 까먹고 결국엔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올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좀 좋아지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 저점 테스트를 받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여기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럴 때부터 다시 한번 담아봐야 된다는 여러분 생각을 좀 가져보시고, 주봉상으로 저희가 저점이 27,000원 이고 207,000원이고 일봉상으로는 226,000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점 다가오는 그 순간 23만원부터 한 주씩 여기도 담아보면 결국엔 연말로 갔을 때는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TNC 역시나, 네, 주가 상승폭 이때도 거의 다 똑같은 보고서 엄청 좋아질 거다 2022년도. 근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지면서 이런 경제제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고꾸라질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 수익을 난 상태에서는 매도하는 방법, 네,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주식이 아닌 이상. 그래서 쭉 지금 빠졌고, 다 빠졌어요. 여기도 다 빠졌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40만 500원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금슬금 좀씩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단 한 주당 가격이 크기 때문에 좀 크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분기 실적 나오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매수를 시작을 하셔도 된다고 보고, 2분기 실적 나오는 순간부터는 비중을 좀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걸로는 뭐 전쟁이 뭐 6개월 정도 더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포전쟁으로 가면, 그래서 뭐 연말까지 갈 거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화학 기업들은 다 이제 좀 수익을 까먹으면서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좀 장기전으로 좀 돌입을 해서 우리 효성 TNC가 나중에 연말로 가서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끔 되려면 좀 중간에 하락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 침체가 또 세계적 경제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염두를 하시면서 조금씩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비하면 효성화학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수소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효성 첨단 소재, 여기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어요. 화학 쪽보다는 첨단 소재 이쪽에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폭이 하락폭이 그나마 크지 않았고, 그래서 효성 아니면 너무 안전하게 가고 싶으시다면 효성을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효성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움직이지 않았고, 뭐 효성에서 릭사이클, 섬유, 수소, 태양광 이쪽으로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코드도 있고, 주당 배당금도 지금 뭐 6,500원, 5,000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6%가 넘어가는 이 상황이라서 6%가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면은 은행 정도이거든요. 은행 정도. 그래서 저는 효성을 좀 담아봐도 괜찮다. 어차피 다른 주들이 물론 스펙타클하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해서 매수를 한다면 효성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고, 지금 저가도 맞고 효성도 지금 저가이고, 네,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그 떨어지는 폭이 다른 주들의 퍼센테이지보다는 적을 거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오히려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이 올라갈 거라서, 네, 세계 회사가 다 같이 올라간다면 정말 효성도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지주사에 대해서 지분법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회사들에서 나오는 또한 배당금도 수익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효성이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학업계 뭐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또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은, 네, 주된 이제 제가 보고서도 읽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친숙하게 설명해 드렸던 회사는 요 정도까지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